1년이 되었습니다. 창립 1주년 기념회와 함께 오늘의 메인이죠. 지난 1년간 연구했던 한국 보고서의 최종 발표회 시간을 갖는 날입니다. 최종 발표에 앞서서 일부 순서로 간략하게나마 기념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박하게 1년간 지나왔던 일들에 대해서 몇 분의 인사들을 모시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영상으로 시작하는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립 1주년, 사단법인 다른백년 창립 1주년 기념회를 여러분들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앞서 가셨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서 가셨습니다. 특히 그러한 마음들이 이어져 기억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 촛불을 만들어내고 촛불 대선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 속의 한 장면들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가신 민주주의를 위해서 산하에 가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묵상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순서가 다 내빈을 소개해드리게 되는데요. 이게 정말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다 각계각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을 다 소개하면 기념회가 이상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혁신을 하기 위해서 내빈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예, 먼 길 오셨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저희 다른백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내경 이사장님을 모시고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내경입니다. 저보고 다른백년을 이끌어간다고 그랬는데 표현이 좀 잘못됐고요. 저는 그냥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더구나 이제 폭염주의보까지 내리고 6월 한 달이 굉장히 바쁜 달이더라고요. 각계각층에서 노력하신 여러분들 그 귀한 시간들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딱 1년 됐는데 그 출범 시에 우리를 감쌌던 우리 주변의 특히 정치적 환경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라는 느낌이 들죠. 사실 저희가 다른백년을 시작하기 전에 한 2년간의 그 준비의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출발한 게 2014년 7월. 2014년이라는 것이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0년, 그러니까 갑자가 두 번 돌아간 그 시점에 저희가 정권 창출에 실패해서 수구 집단이 집권한 실정이 이제 현재화되는 그 시점에서 참 참담한 그런 심정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되돌아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다시 땅을 짚고 일어서는 성찰과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서 2016년 6월 16일 작년 이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사실 제가 출범한 그 6월 달에는 작년 6월에는 수구 정권의 폐악이 아주 극에 달아서 마치 그 막장 드라마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출범을 했죠. 근데 불과 1년 만에 아주 극적인 변화를 이뤘습니다. 그 뭐라 그럴까, 탄핵 이어서 박근혜 구속,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탄생,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탄생한 정권을 우리가
촛불 시민의 정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저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는 여기에 상당한 그 과도적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뭐 단기적으로는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가 싸우는 적폐청산이라는 과제가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길게 보면 우리가 87년 체제라고 하는 그래서 6월 항쟁으로 출범된 87년 체제의 결과가 왜 이 모양이었을까라는 철저한 비판과 성찰과 반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중기적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중기적 과제는 단순히 뭐 노태우나 김영삼 혹은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비판하고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고 소위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로 하는 DJ와 노무현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과제도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시각을 넓히면 우리가 동영상도 봤지만 또 저희가 출범한 것이 그 갑오 동학농민혁명에서 저희가 출범했다고 보는데 동영상에도 봤지만 저희가 지난 120여 년간 어떤 민중적 변혁 혹은 시민적 혁명에 상당한 많은 계기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결과는 미완 내지는 좌절의 과정을 되풀이해왔죠. 이제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이 정부가 또다시 좌절을 되풀이할 거인가, 아니면 온전한 어떤 변혁의 성과를 이뤄내서 새로운 플랫폼, 계기를 마련해 낼 건가. 이것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금 더 나가보면은 이제 서구 문명, 서구 정치는 이제 한계를 여기저기서 드러내는 이제 거의 막다른 골목에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여기서 동양의 어떤 귀환이라고 그럴까요? 이 반전의 시기 속에서 새로운 정부와 한국의 시민사회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인류사적 정치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깃발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어렵죠. 첫 번째가 여의도 국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촛불혁명에서 탄생했지만 국회의회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만든 말하자면 구시대의 산물, 앙상레짐입니다. 이 두 개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내고 극복해내느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기획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우리나라 정부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오는 정부 5년이면 끝나는 하숙생, 이 근본적인 자세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길게는 우리가 일제를 청산하지 못한 거고, 군부 독재에 말하자면 국민들을 통제하고 군림하는 그 긴 역사의 축적이 이제는 다시 국민들을 위해서 위민하고 여민하고 국민들을 봉사해야 되는 이 정부 조직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또 큰 과제로 던져져 있습니다. 더 크게는 산업적 경제적 기반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1%가 20%의 부를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넓혀서 10%가 90%의 우리의 물적 기반을 장악하고 있고, 더 심하게는 자본시장을 보면 배당 소득의 90%를 1%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기득권 세력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모두가 같이 참여하고 모두가 혁신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선순환의 패러다임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우리 외적으로 이제 핵무기 밖에는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그야말로 위험한 모험 속에 던져진 북한 정권,
또 중국의 굴기를 바라보면서 강대국의 극심한 대립과 긴장의 이 와중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우리의 주권과 자주를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문재인 정부한테 던져진 큰 문제죠. 우리 김동춘 원장님,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자기 실력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5월 9일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수구 세력, 보수구 세력의 자살골, 자책, 자기 분열, 자기 와해 속에서 출범한 정권입니다. 김 교수님에 의하면 약 500만의 주로 이제 20, 30대 젊은 층이라고 보이는데 보수에서 이탈해서 민주개혁 진영에 참여했고 혹은 중도에서 갈팡질팡하던 유동층들이 결합한 한 500만의 지지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여차지하면 이 500만은 다시 떨어져 나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이죠. 이러한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다른 100년 1주년을 맞이하면서 다른 100년이 다시 1년 전에 그 마음으로 다시 각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깨어나서 끊임없이 일상적인 각성과 참여를 통해서 사회를 바로 세우고 정치를 새롭게 해서 나라를 반드시 하자는 그러한 뜻을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대학 밖의 대학, 제도 밖의 언론을 통해서 담론과 정책을 생산하고 시민사회 속에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서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데 다른 100년이 일조하고자 다짐합니다. 마침 오늘 준비된 프로그램은 저희가 출범 당시에 이미 예시한 바대로 한국사의 가장 중심적인 주요한 문제들을 성찰해서 총괄하는 한국보고서의 발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불미한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신 여러 연구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또 참석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자리를 해주셔서 발표 내용을 듣고 활발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와 연구 내용은 조만간에 저희가 단행본 형식으로 출판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를 틀어서 내년 이전 행사에는 한국사의 핵심적 주제를 이제는 총괄적 입장이 아닌 깊은 연구를 통해서 실천 가능한 그런 정책적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 소개 말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른 100년의 고문이시고요.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데요. 김태동 고문님을 모시고 격려사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1년 전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빨리 지나갔습니다. 1년 전에보다 여기 와주신 왕림해주신 여러분 모두 일단 기분이 좋으실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1년 매우 특별한 1년이었습니다. 이 다른 100년이 정말 쭉 오랫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치시면서 이 발족하는 해를 2016년으로 잡으신 게, 특히 6월로 잡으신 것, 2016년 6월로 잡으신 게 우선 탁월한 선택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신 김동춘 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제 쪽에 최백은 교수님, 또 교육노동 쪽에 반상진 교수님, 외교안보 쪽에 정일준 교수님, 또 총괄하신 김동춘 원장님, 그 밖에 모든 참여하신 연구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프로젝트 구상을 하시고 연구진을 구성하시고 워크숍을 하시고 또 중간 발표도 하시고, 그러나 우리 상황이 국내 상황과 또 미국을 비롯한 해외 상황이 급변하는 그런 가운데 1년이란 기간이 매우 짧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우리 곧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은 아주 훌륭한 그 보고서를 우리 사회, 우리 시민 사회에 내놓으시고, 또 우리 문재인 민주정부의 좋은 참고가 될 그런 정책 또 포함된 그런 자료를 내놓으셨을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한 담론을 내놓겠다, 이렇게 1년 전에 약속하시고 출발을 하셨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연대, 사람 중심의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오셨고, 이미 또 앞으로 더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제 9년간 후퇴하다가 이제 새로 촛불 시민의 힘으로 제대로 된 정권을 우리가 세워서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날 것, 민주주의가 무럭무럭 자라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회가 균등한 사회, 많은 사람, 다수가 행복한 그런 사회, 또 우리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과 함께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런 나라를 이루는데 다른 100년이 주춧돌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또 거기에 저도 지난 1년은 소홀했지만은 저 자신이 반성을 하고 지난 1년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 의무일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라는 것은 정치 권력뿐만이 아니고 경제 권력, 사회 권력, 문화 권력, 교육 권력, 환경 권력, 역사 권력,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 외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더라도 대통령은 권력은 없는 것이고 권한만 있습니다. 그게 우리 헌법입니다. 개헌을 잘못해서 그걸 권한을 다 권력으로 바꿔놓기 전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권력이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회 권력, 교육 권력, 노동 권력,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그래서 우리가 99년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트럼프를 뽑는 미국, 마크론을 뽑는 프랑스, 아베를 장기 집권시키는 일본, 이런
민주주의의 탈을 썼지만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한 그런 나라들보다 99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그런 나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그 시민사회, 우리 사회 전체, 우리 조국에게 싱크탱크가 되는, 싱크탱크다운 싱크탱크가 되는 그런 다른 100년이 돼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해 주신 김태동 고문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신 우원식 대표께서 오시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직접 전화를 주셔서 야, 청문회 때문에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꼭 올라오랬는데 강경화 문제로 내일 이 시간에 무슨 미팅이 생겼다. 못 오게 됐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꼭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요번에 안 가고 못 가게 된 거가 너무나도 미안하고 송구하니 앞으로 다른 100년에서 하는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움을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행사에는 꼭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아쉽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함께 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한 번 더 들을까 하는데요. 저에게는 꽤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런데 처음 뵀습니다. 제 옛날에 청년운동 할 때 큰 도움을 한번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분의 조남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배다지 선생님을 모시고 축사 두 번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다지 민족광장 상임의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대경 이사장님이 주도하시는 바른 100년 1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다른 100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데 대한 안목에 찬성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 조직 성원 여러분들의 높은 안목에 대해서도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저도 사실 다른 100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도 다른 100년과 유사한 이런 조직을 하나 거두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름하여 민족광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투쟁이 야당과 여당의 정치 투쟁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도 우리는 야당과 여당을 통틀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민족적 이익을, 민족적 각성을 도모해내느냐, 어떻게 하면 민족적 자주권을 쟁취해내느냐 하는 데 주안점을 들고 민족광장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다른 100년과 유사한 취지였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이 저는 반드시 다른 사회로, 다른 100년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의 정치적 현황을 볼 적에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역사 속에서 노론 300년에 이어서 일제 36년, 또 미군정 3년, 그 이후 대한민국 70년, 이 긴 역사를 관통해 오는 동안에
우리는 크게 작게 외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외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의 통치가 결과적으로 이게 나라냐 하는 이런 말로 대표되는 나라로 전락해가지고 오늘 이런 대촛불 항쟁이 일어나고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기 이전에 그와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특히 제가 힘주어서 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미 군 작전 지휘권을 2015년에 우리가 인수하기로 돼 있던 것을 무기한으로 연장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어느 한 구석에서도 도대체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째서 이 기중한 작전 지휘권을 받을 날짜를 되돌려 받을 날짜를 정해 나왔는데도 이것을 무기한 연기한단 말이냐, 이렇게 항의하고 나서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 미작전 우리 한국 작전 지휘권 문제를 가지고 이게 계급품을 물어가면서까지 이것이 꼭 반드시 정한 시일 내에 받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역설했습니다만도 그 후예들은 작전 지휘권이 무기 연기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대꾸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8.15 이후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정치인도 도대체 어째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미군 기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안 받느냐, 2차 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서도 당장이 미국이 사용하는 그 기지에 대한 사용료를 대가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2차 대전 중에 미국을 향해서 뭐 욕을 한마디 했습니까? 총을 한 방 쏘았습니까? 아무런 우리는 책임이 없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역대까지 돈 한 푼 안 내고 우리 귀중한 우리 조국 강토를 자기네들이 군사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한마디도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 다 같이 분노해야 됩니다. 다른 백년이 정말로 큰 과제로 설정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감히 외람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받아주신다면 저도 기꺼이 다른 백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권과 관련된 문제, 자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목적을 좀 높였으면 하는 이런 어떤 간절한 생각입니다. 지난 우리 촛불 항쟁의 과정에서 어느 신부님이 말씀하기를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가 주권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권이라는, 국민 주권이라는 것은 정치적 주권을 떠나서 국민 주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정치해 가야 할 이 국민 주권 내지 정치 주권, 국가 주권, 민족 주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저도 기꺼이 바른정당에 다른 백년에 참여해서 이 자주의 문제를 가지고 목적을 좀 높일까 하는데 이사장님 저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늙은 몸이지만도 여러분이 가는 뒤따라 신발 벗고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배다지 선생님께 바로 연락드려서 그 회비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1부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그 한 2분, 3분 안에 1년을 되돌아보는 PT를 제가 좀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좀 쉬었다가 바로 들어가야 약간 좀 숨 돌리고 좀 진행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그 숫자로 돌아보는 뭐 7가지 비밀 뭐 이런 뉴스들 요즘 기사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로
한번 다른 백년의 1년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예, 이 발표를 맡고 있는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을 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백년 창립 1주년 그리고 기억이라는 제목의 프리젠테이션 되겠습니다. 숫자 1, 100년을 그리는 1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1년이 더 기대되는 지난 1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 국회에서 진행했던 것만 셌을 때 국회 토론회가 4회 정도쯤 진행이 됐었습니다. 또 4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과 함께 교육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학교를 진행을 했었고요. 총 4회 진행했었습니다. 이제는 8을 볼까요? 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저희가 그 총회 회원 기준으로 해서 내부 세미나를 거의 매월에 한 번씩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총 8회 진행했습니다. 자체, 다른 백년의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백년 학당이라는 것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김동춘 원장님께서 4회를 진행해 주셨고요. 김기협 선생님께서 서세 동정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4회, 그리고 김상준 선생님께서 4회 진행해서 총 12회 백년 학당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 다른 백년의 대표적인 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백년 포럼입니다. 총 14회 진행이 됐습니다. 1회는 창립하기 이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2회도 진행을 했었고 3회 진행하면서 4회가 되면서 사실 약간 좀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4회를 박형준 박사가 진행을 했었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을 했던 5회, 그리고 6회, 7회부터 약간 웹 포스터라고 하는 그 이쁜 디자인이 나오기 시작하죠. 한 1년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가는데도요. 그리고 8회 약간 좀 공간도 훨씬 더 좋아지고 좀 편안해졌던 것 같습니다. 9회 진징이 교수가 진행을 했었고요. 10회는 그 젊은 정치인이죠. 조성주 씨를 모시고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11회부터 더 디자인이 이뻐집니다. 이쯤에서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참, 제가 이게 다른 백년에서 행사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요. 다들 제가 너무 막내 같은 거예요. 저도 바깥에 나가면 다 큰 형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요. 그래서 2017년 올해부터 그 디자인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즌제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3월 3일, 3월 7일, 3월 21일 연속으로 해서 시민의회라는 주제로 해서 포럼을 진행했고요. 10일에는 국회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2회, 13회부터 이제 투표기가 등장하고 웹토론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훨씬 더 조금 참여자들이 효율적으로 토론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가장 최근에 했었던 14회 그 신촌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대선 평가 딱 대선이 지난 한 달 만에, 그리고 6월 항쟁 30주년이 딱 기념된 6월 9일 날 지금까지 가장 최근에 했던 백년 포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 콘텐츠와 관련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25라는 숫자는 동영상을 저희가 제작해서 지금 공유하고 있는 보유된 콘텐츠입니다. 백년 포럼 학당 토론회 강연회,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사진은 팟캐스트 사진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걸 쌓다 보니까 백년 TV라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4라는 숫자는 주간 논평이 발표됐던 횟수입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코너인데요. 금주의 인물인데요. 국내에 45명의 인사를 소개한 글입니다. 핫한 분들은 거의 다 등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에게 등장이 안 된 인물이면 그 주위에 핫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5명을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 대표 브랜드는 다른 백년의 칼럼입니다. 77회가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페이스북과 다른 백년 홈페이지를 플랫폼으로 해서 공유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숫자를 보면 성장하는 과정이 보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502명이 이제 좋아요를 눌렀었는데요. 지금 와서는 아쉽게도 3,000명을 오늘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2017년 6월 16일 오후 13시 59분 제가 수정한 겁니다. 숫자를요. 근데 3,000명 못 넘어서 저희 사무처장이 되게 아쉬워했는데 사실은 팔로워 수는 3,090 몇 명이에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한 번에 게시를 하면 3,000명 이상이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공유가 305회가 되는 페이스북 페이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굉장히 충성도 높은 회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 게시물을 올리면 1,000회의 좋아요가 눌러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컨텐츠가 좋을 경우에 3,000회까지 가는데요. 이 공유 305회를 만드신 분은 이내경 이사장님 칼럼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핫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지금 누적 개수가 제일 우측 하단에 보면 133만 2,249회 방문을 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분은 71만 명 정도가 넘습니다. 배다지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구 단체 그리고 싱크탱크를 지향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뭐 약간 시민 단체로 오해받는다 하더라도 좀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내용과 방향을 좀 같이 지원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소책자를 만들었었고 대한민국 주권자 필독서라는 사드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11,000권 정도가 지금 배포가 되어 있고요. 여러 단체에서 아직도 주문을 하고 계셔서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또 추가 제작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백년의 1년이었습니다. 사단법인 다른 백년은 다른 백년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석희 흉내를 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백년 1주년을 축하합니다.